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1월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평일로 돌아가는 월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평균 거래량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데이터 전문 분석 기관이죠. 아케인 리서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지난 7일 평균 거래량이 약 1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아케인 리서치는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간 가격이 약 1000달러 가량 하락을 했지만 1일 거래량은 계속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1일 평균 거래량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는 잠재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최근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량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도 전달해 드렸지만 지갑의 주소수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3년 동안 300%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가 돋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017년 말 찾아왔던 비트코인 2만 달러대는 노파만 보입니다. 네, 2만 달러 도달 시 그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넘기만 한다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한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의 경우 나스닥 금융정보 플랫폼에 암호화폐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컴페어는 나스닥 금융정보 플랫폼에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 업체 크립토 컴페어가 나스닥 산하 금융정보 플랫폼 퀸들의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데이터 피드 CAGHD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데이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데이터를 포함해 12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고도로 세분화된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네, 크립토 컴페어 CEO 찰스 헤이터는 이와 관련해 높은 신뢰도를 지닌 시장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제도적 흐름을 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에 이제 마켓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말인데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죠. 네, 현재 이제 나스닥의 경우는 나스닥의 CEO가 직접 언급을 했지만 차별화된 비트코인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스닥은 2018년 초에도 경쟁사들이 선보인 비트코인 선물 상품과 다른 방식의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나스닥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기까지 고려하는 두 가지 사항을 강조했었습니다.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이죠. 네, 나스닥의 CEO 프리드먼은 첫째는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선물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대표적인 선물 기업으로는 2017년 12월 오픈한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 CBOE와 2019년이죠. 2019년 지난해 9월에 오픈한 실물 인수도 방식의 팩트가 있을 겁니다. 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프리드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시장의 성장세가 좌지우지 될 거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소식들도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소식과 해킹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 1위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몰탈 라이선스가 없다는 소식 등 거래소의 투명성 부족 비판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 바이낸스 거래소가 갑자기 거래를 6시간 정도 중단을 했었는데 바이낸스 퓨처스 즉 선물 시장을 제외한 모든 것이 유지 보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 CG죠. 이 CG는 거래가 재개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중에 포스트 모템 사후 분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바이낸스는 예정되지 않은 유지 보수 기간 동안 인내와 지원에 대해 커뮤니티에 감사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5만 BNB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약속된 설명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최근의 바이낸스 성능에 바이낸스의 이런 대책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앞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몰타 금융서비스청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규제에 관계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장펑자원은 이 보고서들을 진실과 이제 퍼드, 오해의 혼합물이라고 부르며 대응을 했었는데, 네, 바이낸스는 몰타에 본사를 두거나 운영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래된 뉴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전 세계의 많은 규제 대상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파트너에 의해 또는 직접적으로 운영이 된다.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운용하는 곳에 규정을 준수한다며 바이낸스닷컴은 전 세계 180여 개국의 이제 사용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항상 분산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정한 분산형 자율 조직이 되는 방법을 실험하는 데서 한계를 넘어섰다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해킹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비왕 같은 경우는 고래의 스마트폰에 있던 10만 비트코인 캐시와 1,500만 달러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이 해킹이 당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만 개 이상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약 439억 원의 비트코인 캐시와 1,500만 달러 하나로 18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심해킹, 즉 휴대전화 침입 해킹 수법으로 고래 투자자의 휴대 지갑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프리미티브 캐피탈 공동 창업자이자 중국의 소식통인 도비완도 이 내용을 SNS를 통해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고액의 자산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현재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도비와는 피해를 본 사람은 이제 중국인 고래이며 그는 해당 주소에서 10만 비트코인 캐시가 해킹당했다며 그는 채굴자와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피해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1,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도 확인이 되었는데, 네, 실제 트랜잭션 이력에서는 분산 송금된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입은 고래는 확인된 확인수 3단계였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확인수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조작 등 보안에 관한 확인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거래소 등에서는 이 확인수를 길게 취함으로써 보안을 이제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편 블록체인상의 트랜잭션이 올라와 있음에 따라 현 시점에서 트랜잭션 되감기 등에 의한 대응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번 성명은 거래소 등에 대해서 대응을 재촉하는 내용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판명되지 않고 있죠. 네, 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를 노린 심해킹은 근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심해킹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악용한 개인정보 도난 수법으로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빼앗아 전화나 SMS 메시지를 탈취한다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노리는 수법이기도 하죠. 네, 과거에 이러한 해커의 체포 사례도 있다고 하니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제 약 3개월 정도 남은 비트코인 반감기 어쩌면 예측 가능한 마지막 불마켓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마이닝풀 CEO는 올해 반감기가 어쩌면 예측 가능한 마지막 불마켓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대형 마이닝풀 BTC TOP의 최고 경영자 장저 얼이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서 5월로 예정된 반감기 이후는 어쩌면 예측 가능한 마지막 불마켓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정보 희소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는 블록체인은 부동산 혹은 미국 증시와 비슷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올해가 어쩌면 이제 마지막 불마켓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네, 글쎄요. 이번 반감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데 쉽게 동의하지는 못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발톱의 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슬슬 시작되어 갈 것만 같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반감기가 마지막 불마켓이라는 말은 이제 어불성설이죠.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빅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것만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재 현실에서 개발되며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죠. 네, 한번 어떻게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리브라 협회를 탈퇴했던 기업이 있었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등 있지만 글로벌 이동통신 업체인 보다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를 탈퇴한 보다폰이 페이스북에 비트코인 관련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이 페이스북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광고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월 보다폰은 리브라 협회에서 탈퇴를 결정했는데 당시 보다폰은 규제 우려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디지털 결제 서비스 엠페사에 집중하겠다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은 글을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글도 올렸었습니다. 이제 사진만 보자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도 안 잡히죠. 링딩딩딩딩 링딩 게링 링딩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묻는 한 트위터에게 보다폰은 앞으로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하면 할머니가 뭘 주실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뜻을 들어도 이해가 어렵죠. 네, 올해 1월 초 보다폰이 페이스북에 리브라 협회를 탈퇴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 광고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죠. 네, 비트코인은 당초 교환 매개로 설계됐으나 확장성 문제로 채택이 불발됐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빠른 성장을 생각한다면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비트코인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 해외 분석가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이제 현재 XRP의 상태가 2017년 불장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가는 XRP의 1532%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해외 언론 매체에 따르게 되면 올해 XRP 실적과 2017년 불장 대규모 상승장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기술 트레이너로 유명한 매직은 XRP의 현재 파트가 2017년 말의 가격 이동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네, 그는 트위터상에 3만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XRP는 2017년 12월 10일 당시 0.23달러에서 1월 3일 사상 최고치인 3,840달러로 1532%의 상승 랠리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네, 또한 당시 XRP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에 도달한 2주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분석가 매직은 다시 한번 큰 폼을 쏜 상태로 변할 수 있다. XRP 차트는 대규모 랠리가 있었던 2017년과 비슷한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저항이 손쉽게 제거될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은 매직뿐만 아닌데요.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산티먼트에 따르게 되면은 XRP 레처는 하루 동안 가장 큰 일일 활성 주소 생성을 기록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XRP의 트랜잭션 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이에 따른 가격 랠리 또한 기대하게 만드는데 2017년 말 2018년 초에 보여주었던 상승 곡선 다시 한번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리플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리플의 엑스프링이 이제 이더리움 해커톤 네, 이더리움 데너버와 이제 후원사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개발자 생태계 지원 자회사 엑스프링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난주 개최된 세계 최대 이더리움 해커톤 행사 이드덴버의 후원사로 참여했다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엑스프링 측은 엑스프링은 개방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집단이다. 이는 엑스프링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방형 프로토콜 및 개방형 표준을 구축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XRP는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 중 하나지만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이제 디파이 시장을 겨냥할 만한 스마트 계약 지원 컴퓨트 레이어가 없다. 따라서 XRP와 이더리움 ERC20 토큰 간의 교량은 매우 중요하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아이오타의 투자자 67.5%는 보안 사고에도 지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줄리안 호습 케이크 디파이 창업자가 트위터에서 네트워크가 다시 열린 후 아이오타를 계속 보유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610명이 응답한 가운데 약 67.5%가 아이오타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 32.5%는 매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을 했는데 앞서 아이오타 트리니티 월렛에서 보안 결합이 발견되며 이용자의 자금이 유출된 바 있었죠. 네, 이에 아이오타 측은 일시적으로 네트워크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거래소인 업비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업비트가 암호화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만약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면 전액 보상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이제 새로운 보상 정책안을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 정책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해 회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때 보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경우에 보상안이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회원 혼동을 방지하고 안심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먼저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회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PC, 회원이 가입한 통신사 등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한 회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장애 책임이 업비트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전시와 같은 상황,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명령 및 처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 대상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특히 이제 업비트 시스템 장애와 회원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회원 거래 시점 전후 업비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장애와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혹은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업비트 측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손실이 확정되어야 하나 이제 보상 신청 시점에 손실 전부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 검토 결과에 따라 보상 신청 시점의 평가 손실과 실제 보상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에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업비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리서치는 투기 목적의 비트코인 보유가 결제 목적의 비트코인 보유량의 2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활성 사용자 수 230만 명이 비트코인을 결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배가 넘는 480만 명이 비트코인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했다 전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암호화폐 지갑 개수가 지난 3년간 300% 증가했다며 기관 및 제도권의 분명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코스모스의 창업자는 ATOM 개발사 텐더민트의 경영진의 재편성을 추진할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는 1만 1,598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6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14%의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91% 하락한 31만 6천원대, 리플 XRP의 경우 0.44% 상승한 333.1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62.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